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알기로는 변리사 시험 되게 어렵다고 그래요. 변호사 시험보다 어렵다고. 제가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되면 이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거다, 그렇게 이제 대충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이게 돈 많이 버는 직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 지식재산 IP의 시대가 오면서 이 변리사의 역할이 이 공공, 기술 산업, 대한민국에 엄청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의미도 엄청나게 커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전에 우리 농경사회나 산업사회가 아니고 지식사회이기 때문에 더 이 지식재산을 다루는 이 업무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커진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변리사 여러분들이 보다 더 실력이 좀 더 향상되고 진보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의 활동이 넓어질수록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기술 탈취 문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변리사법 개정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 무자격자 소송 대리, 그 감정 대리 금지하는 법안도 대표 발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스커버리 제도가 이제 한국형으로 시행이 되니까 비밀유지권 조항도 변리사 비밀유지권도 보장하는 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 비밀유지권은 얼마 전에 1월 29일 날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변리사도 비밀유지권이 보장이 안 되면, 지금 제가 그 변호사법 통과 이후에 동향을 보니까 외국에서 이제 소송을 할 때 이 변리사법이 만약에 개정이 안 되면 이쪽이 약간 구멍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소송이나 특허소송을 하게 되면 국제소송에서 이 변리사 비밀유지권이 보장이 안 되면 이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정확한 얘기를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변호사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돼서 1년 이후에 이제 그 시행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시행이 되는데, 그 전까지 이 변리사법 개정안도 통과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온 게 이제 공동 소송 대리권인데, 이건 뭐 다 아시겠지만 지난 한 20년 넘게 아마 17대부터 이게 발의가 된 것 같아요. 늘 법사에 분석을 넘지 못했는데, 저도 법사에 한 4년 있으면서 이거 가지고 한참 논쟁을 한번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 변호사회 회장도 와 계시는데, 그러니까 변호사와 변리사 간에 이게 직역 다툼 비슷하게 되면 이 문제는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변호사가 좀 힘이 세잖아요. 당장 국회에 보면 변호사가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럼 법사에 있는 절반 정도가 변호사예요. 그래서 대개 이게 직역 간의 다툼이 되면 국회 문턱을 놓기 어려운데, 저는 이 문제를 변호사와 변리사가 전체적인 이 IP 지식재산 대한민국이라는 큰 목표나 비전을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방법은 축구로 따지면 계속 중앙돌파만 해온 거거든요. 근데 중앙돌파에서 골 안 들어가는데 계속 거기다가 골 넣어봐야 잘 안 되죠, 되게. 그럴 때는 이제 외곽으로 돌려서 뭐 센터링을 하든지, 아니면 뭐 프리킥이나 코너킥 같은 세트피스를 해서 뭐 골을 노리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변호사단체와 논의를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얼마 전에 그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니까 변호사에서 이제 그 변리사법 위헌 심판 제청한 거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하는데, 변리사의 전문성이 있어서 변호사들이 변리사업을 할 때는
변리사만의 전문적인 실무 과정을 꼭 이제 거쳐야 된다, 그런 취지로 판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공동소송 대리권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에서 이 소송 전문성이 필요한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한 변호사의 권한 또는 법조 어떤 이 전문성을 보장하거나 인정하는 이런 관점에서 뭔가 또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늘 아마 선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차기 회장단이 선출이 되시면 한번 논의를 하셔서 한번 새로운 안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변리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역 싸움처럼 보이는 쪽으로 가면 이 문제는 안 풀릴 것 같아요. 지금 세 가지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역 싸움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변리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 산업계를 위한 법 또는 그런 제도에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고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변리사분들만 국회에 오셔서 계속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과학기술계, 산업계, 기업에서 이 문제가 앞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정말 핵심적인 이 지식재산 이슈다라고 하는 걸 설득하는 게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점들,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논의와 커뮤니케이션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갈등이나 이견을 좀 좁혀서 빨리 대한민국이 이 지식재산 인프라를 또 제도적 인프라를 빨리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선거인데요. 출마하신 후보님들 다 선전하시고 제가 들어오다가 기표소를 봤는데 저도 이제 이 선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기표소를 보니까 약간 혈액순환이 좀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이제 선출이 되실 텐데 선출되시면 함께 힘을 보태서 열심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